458페이지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366조 법정지상권. 이것도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이 문장을 갈로 해버리세요. 원래 법 조문에 그 말이 없어요. 이 친구가 갖다 넣어놓은 건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돼요. 법 조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 다음 문장부터 시작이에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 단어가 시작 조문이에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동일인 소유를 해야 돼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칩시다. 먼저 갑이 자기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 놨습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자기 토지고 자기 건물이잖아요. 이 상태인데 그 뒤로 토지에 저당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가 경락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이 미등기 무후가 건물이라도 누구 겁니까? 갑소유잖아요. 신축자 갑소유거든요.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 저당 설정한 거잖아요. 건물 해볼까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저당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저당물이 어느 거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해됩니까 지금? 소유자 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 때 소유자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이 단어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동일인이 나야 돼요. 저당 설정하기 전에 동일인이 나야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더 봅니다. 토지에 자기가 건물 지었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저당 설정했습니다.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경매된 건데 한 템포 늦춥니다. 노란색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 등기된 부동산 매각했다 칩시다. 이게 3번이 된단 말이에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전 등기했다. 건물 소유자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매되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제3자에게 지상권 인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인정해야 된다. 366조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그러면 경매될 때 동일인이어야 됩니까? 저당 설정할 때 동일인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가장 빠른 저당권 들어올 때 동일인이었으면 된다. 경매되기 전에 소유자 바뀌어도 상관없다. 되시나요? 이 판례가 몇 번이나 시험 나온 거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되기 전에 중간에 동일인 소유였어야 된다. 저당 설정되기 전에 동일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되는 거잖아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 설정되고 경매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동일인 소유다는 거죠. 그 다음 저당물이니까 저당권 설정됐다는 뜻이고, 저당권이 경매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소유자 달라진다. 이해됩니까? 그거 순서대로 적으면 366조 법정지상권 뜻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그걸 시험 가장 많이 낸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서 이전해 줘야 된다. 예. 경매로 살 때는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되시나요? 그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 법 구조에서, 민법에서. 자, 이 조문은 1번의 그 넷째 줄 보세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366조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 성립 요건 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돼요. 그게 미등기 무허가라서 상관없다 그랬죠. 자, 2번의 1번 보세요.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었으면 법정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 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악역 중에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동의받아 건물을 지었다 말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 앞에 나대지에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되는 겁니다. 동의받고 안 받고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해주면 되고 동의 안 해주면 안 되고 이렇게 그건 안 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방갈로 3번 건축 중인 건물 저당 설정할 때 그 토지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 받을 때 건물을 뜯는다 소리도 안 하고 짓고 있는 것을 용인하면서 그냥 토지 저당권 설정했으면 나중에 경매 돈 못 받을 때쯤 돼 가서 1, 2년 후에는 건물이 멀쩡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뜯으면 안 된다. 왜? 채권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건물을 용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건축 중 사건입니다. 몇 번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보세요. 건축이 진전되었고 셋째 줄 끝에 경락인이 대금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주벽, 지붕이 이루어져서 독립한 요건 갖추고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을 샀다는 뜻이라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자, 4분의 1번 단독 저당이다. 여기 보세요. 토지에 저당 설정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저당했잖아요. 이걸 단독 저당이라고 그래요. 한쪽에만 저당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됐을 때 이렇게 소유자 달라지면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되는데 이거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되느냐? 됩니다. 범위는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할게. 그게 포인트예요. 공동저당의 경우는 다시 뜯고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단독저당의 경우에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존속기간, 범위 등은 어느 건물 기준이다. 구건물 기준. 그게 핵심 단어예요. 법정지상권 일단 되는데 구건물 기준이다. 이번에 공동저당 설정했다. 토지도 저당하고 건물도 저당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만 경매되었을 때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되느냐? 안 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굉장히 시험 많이 냈습니다.
자, 5번은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제가 금방 노란색으로 설명드린 이거예요. 토지의 저당 설정했는데 경매되기 전에 그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건물 소유자. 그러면 경매되고 나면 이 제3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제목을 정확히 보십시오. 366조 지상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건물 양수인은 지금 이 제3자 아닙니까? 건물 양수인은 경매 실행 이후에 366조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되시나요? 그걸 시험 답으로 냈다 이 말.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366조 지상권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의 마지막 문장에 뭘로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366조 지상권 취득합니다. 요게 포인트란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2번에 제목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 1번은 뭐 같은 내용이고요. 2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 언더라인 해두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 했습니까?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 순간에 판단하셔야 돼요. 이 사람 두 개를 같이 샀는데 건물 등기 안 했죠. 동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매수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함께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때 대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실행되어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다. 그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되는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되시나요? 이것은 함께 매수했다. 이 사건 제목을 기억하세요. 아까 공동저당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함께 매수한 사건, 함께 사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세트로 거의 나와서 이때까지 거의 세트로 같은 문제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3분의 1번 보세요.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성립합니까? 등기 없어도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365조 제목이 뭔가요? 일괄경매 청구권. 요거 가끔 내요. 가끔. 뜻만 나시면 돼요. 한 2, 3년에 한 번 이 정도.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 어쨌든 시험 나오는 자리 한 번씩 나오는 자리. 자, 이 조문을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갑소유 토지인데 저당권 설정했다. 되시나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시나요? 누가 지었다고요? 갑이 설정자. 상속인 해도 됩니다. 상속인도 시험 낸 적 있어요. 제3자가 지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만 경매해도 되지만, 이해되시나요? 토지만 경매 청구해도 되는데 건물과 함께 경매 청구해도 되는가? 함께 경매 청구해도 됩니다. 요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토지만 할 거냐, 함께 경매 청구할 거냐, 을 자유입니다. 의무다라고 한번 문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을 자유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토지만으로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문장도 시험 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세요. 건물만 경매 청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토지 저당권인데.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함께 했을 때 문제예요. 함께 했을 때 문제인데, 배당은 어디서 받을까요? 토지에서 우선 변제해야 되지.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요거 시험 자주 나올 거예요. 요거 제3자가 신축하는 것이면 된다 안 된다? 제3자 소유, 자기가 지어도 팔아버렸으면 안 됩니다. 제3자가 지어도 이 사람이 샀으면 된다고요. 또 경매 들어갈 때 동일인이면 돼요. 같은 사람 거면 돼요. 같은 채무자 거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3자 소유일 때는 일괄 경매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일 때는 안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토지만 경매도 된다 했잖아요. 토지가 병한테 경락되었다.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소유 건물이잖아요. 법정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없었잖아요. 이게 철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토지만 경매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대법원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흔하게 일어나면 곳곳에서 집 뜯는다고 난리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도 아니다. 낭비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토지만 경매 들어오면 경매법원에서는 일괄 경매를 유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 경매 받으면 집 뜯을 일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법정지상권 안 되니까 이 조문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함께 경매하도록 해라. 가급적이면. 근데 남의 부동산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처음부터 남의 거면 이 저당 설정 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인데요. 이게 지문 5개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이 5, 6개 딱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만들기가 쉬워요. 참고해 주세요. 자, 제일 밑에 요건 보세요. 1번, 칼로 1번 요건이 뭡니까?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습니까? 나대지입니까? 나대지였죠. 오케이. 이때 나중에 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2번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동일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반갈로 1번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 건물을 채무자가 사들였으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반갈로 2번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3자 소유니까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3번 보세요. 용의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설정자가 매수했다. 그러면 역시 갑소유가 되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 거니까 일괄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이 반갈로 2번, 반갈로 3번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효력의 1번 토지 건물 일괄 경매했다. 어디서 우선 변제 받는다? 둘째 줄에 있잖아요. 토지에서만 받는 거죠. 건물에서는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문장이 지금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토지와 이 단어는 빼버려야 되죠. 건물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문장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되시나요? 둘째 줄에 푸른색 토지와 이 단어는 빼버려야 되죠. 건물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토지만 경매했다. 제목. 그러면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놨잖아요. 그게 오케이. 왜?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 이제 경매꾼들은 이런 거 찾아다닙니다.
토지만 나온 거를 찾아다닙니다. 왜요? 건물이 철거 대상이죠. 철거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듭니다. 뜯어주고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뜯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집 주고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철거 비용 안 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집 주는 수밖에 없죠. 하이에나다, 하이에나. 이런 사람. 하이에나. 근데 경매 받은 사람이 건물이 설만하면 괜찮은데 뭔지 알겠죠? 자기 생각에 설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치도 다른 데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예 뜯고 나가라 해야 맞지. 그걸 얻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비용 부담할 수 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뭡니까? 예, 이 제3취득자. 요것도 한 7, 8년 안쪽에서만 시험에 주로 나왔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시험 안 냈어요. 이것도 주로 요거 시험 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거의 안 냈습니다, 이게. 근데 몇 년 사이에 자꾸 내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 364조 두 번째 조문부터 먼저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 단추가 딱 끼워져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되시나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한 사람, 매수한 사람 되시나요? 매수했거나 정려받았거나, 그 다음에 2순위 전세권 들어왔거나, 뭐 지상권 설정 받았거나, 지상권 전세권 그대로 합시다.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 토지면 토지 지상권, 뭐 토지든 건물이든 전세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 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요 세 사람. 요 세 사람을 제3취득자란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 뜻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돈 갚고 이 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당권 말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고유 권리예요. 갑이 반대해도 할 수 있어요. 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고유 권리다, 고유 권리. 고유 권리.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조문 보세요.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요건 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다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경매로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67조 보세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비용을 뭐라 그래요? 필요비, 수순. 그 다음에 계량,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지출했을 때 203조 1항 2항 규정에 따라서 저당물의 203조가 점유물의 비용 청구권이거든요.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우선을 주의하셔야 돼요.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이 누구보다 우선일까요? 뒷사람보다 우선일까요? 요거는 주의해야 돼요. 이건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건데요. 저기 1번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이 말이에요. 원래 우선은 뒷사람보다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건 선순위보다 우선이에요. 이게 선순위 저당보다 우선. 마치 최우선 변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 빼면 안 되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경매인 될 수도 있고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도 있고 1번 저당보다 배당할 때 1번보다 먼저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딱 세 개를 요 뜻하고 이설이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딱 기억해 두시면 복습해 두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갈로 2번 찾으셔야 돼요.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는 자 나왔습니까? 이 말은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시험은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기본 틀을 딱 알아야 아닌 걸 찾아내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물상보증인 언더라인.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 이다 아니다. 담보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볼 것도 없어. 자기 물건이죠. 이 사람들은 비용 우선 상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언더라인 할 게 누구냐면 후순위 저당권. 1번은 물상보증인, 2번은 후순위 건저당. 후순위 건저당권자도 제3취득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에요. 여기 2번 건저당권자 이 사람 제3취득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제3취득자 변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변제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제3취득자 아니다. 제3취득자 아닌 사람이 물상보증인 요 후순위 건저당권자 이 두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 각각 시험 내세요. 각각. 요것도 몇 번이나 내고요. 딱 보시면 여러분 딱 한 문제감이에요. 이렇게 딱 한 문제감. 딱 한 문제감 나오면 딱 그대로 나온다. 여기서 탁 낸다면 이건 뭐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잘 내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저당권자에게 반환 청구권 없다. 1번.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건장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적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 이건 너무 짧게 적어놨어요. 2번 이건 요 상태예요.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전할 수 있다. 채권 양도하고 건전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뒤에 채무가 소멸되어서 말소를 해야 되겠다. 말소 권리자가 누구냐 하면 갑이 말소 권리자입니다. 누구 상대로 할까요? 양도인 상대로 할까요? 양수인 상대로 할까요? 이 사람 상대로 하면 돼요. 양수인이 그 상대방이다 이 뜻이에요. 요 판례인데 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소 상대방이다. 말소 등기의 상대방이다. 갑과 병이 공동 신청한다 이 뜻입니다. 말소를 어떤 등기를요?
말소 등기 공동 신청이다 이 말이거든요. 상황이 됩니까? 무엇을 뭘 말소해야 돼요? 주등기 말소 신청해야 돼요.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이게 등기법이라고 이거는. 요건 민법 판례고요. 그럼 2번 문장 속에서 핵심 단어는 말소 상대방이 누구다? 양수인이다. 그게 다예요. 이 3번 내용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제3자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나대지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짓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원칙, 특별한 뭐 이런 구분 안 해도 돼요. 그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3번 보시면 요걸 공부해 두시. 3번 갈로 3번 저당권 설정하면서 당사자 간에 토지에 차후 건물 신축하거나 용의권 설정되어서 건물 신축하면서 토지 담보 가치가 저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두 번째 건저당과 아울러 뭘 설정해줬다? 지상권 설정했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건물 지으면 뭘 할 수 있다? 하지 말라.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 판례뿐만 아니라 이때 돈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는 거 알죠? 그러면 지상권은 어때요? 같이 소멸한다. 부종소. 그것도 시험 냈고요. 3번 판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토지에 저당 설정되는데 토지를 누가 불법 행위로 침해하고 있다 하면 담보가치 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담보가치가 안 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1번 저당물의 잔존 가치가 채권 담보로 충분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저당권 불법 말소되었을 때 손해가 생기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회복 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고 나는데 경매까지 되어버렸다. 이건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회복은 안 되는데 뭐는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해라. 이거는 1번에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그러면 다른 담보 하나 더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누가 잘못했을 때요? 설정자가 잘못했을 때 저당권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담보물을 갖다가 더 내놔라 하는 것은 좀 더 기다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즉시 변제 청구는 못 들어가요. 아니면 담보물 보충 청구를 안 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4번에 저당권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어날 때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즉시 변제 청구권이에요. 핵심은 그 3번이 문제가 됩니다. 3번.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야 돼요. 즉시 변제 청구 들어갔으면 보충 청구를 못 하는 거고요. 보충 청구 해버렸으면 즉시 변제 청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법 조문 보세요. 361조인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채권을 제외하고 저당권만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3번 보세요. 3번. 채권 소멸 후 저당권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벌써 무효거든요. 그 저당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역시 무효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359조 69조네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부종성이죠. 다음 페이지 혼동으로 소멸할 수도 있고 채무 변제되면 소멸하고 채권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도 소멸하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4번은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효 걸리는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둘째 줄 끝에 4번의 단서 그 부분 그러나 그 부분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거든요. 근데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4번 그거 둘째 줄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저당 볼게요. 472페이지. 법 조문 볼게요. 동그라미 1, 2, 3대 있죠. 3은 지우세요. 3항 없어요. 2항을 이 친구가 두 개로 분리해 놨습니다. 1항에 보시면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게 공동저당 뜻이에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두 개 이상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게 공동저당입니다.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전부 경매했다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 정한다. 비례 분담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부 경매했을 때, 즉 동시 배당할 때 비례 분담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한다. 이 부동산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했다. 이 뜻입니다. 그때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받을 수 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하는데요. 이때 차순위 이 경우에 그 경매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서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가 다른 부동산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2항과 3항을 묶어서 2항입니다. 3항은 없습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예를 들면 X 건물하고 Y 토지 이건 뭐 2억짜리고 요거는 4억짜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되시나요? 일본 공동저당 설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전부 경매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경매 대금이 6억 나오잖아요. 6억 가지고 이 사람 3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비례배당이에요. 요게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만 찾으면 다 돼요. 그럼 여기는 2억이니까 2분의 1 하면 얼마 받아가요? 여기서 1억 받아가면 돼요. 1억 남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4억짜리니까 2분의 1 하면 2억 2억 될 거 아닙니까?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2분의 1만 찾아내면 된다. 그럼 요렇게 합하면 얼마예요? 3억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요거 경매를 해가지고 부동산 경락 대금에서 채권 분담을 정하니까 2분의 1씩 2분의 1씩 분담 정한. 이게 이제 전부 경매했을 때는 동시에 배당할 때 이 말입니다. 이게 요게 1항이에요. 그럼 이제 편의상 여기에 이 부동산에 1억 담보 가치가 지금 을에게 갈 거 아니에요. 1억 가치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2억 남아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병한테 돈 빌리고 이렇게 또 후순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남아 있으니까. 병은 1억 5천 빌려주면 1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 생각해야죠.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억 가치가 남아 있으니까 2번 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후순위가 있든 없든 비례배당합니다. 아시겠죠? 비례배당하기도 하고요. 안분배당 이 말도 가끔 나와요. 안분배당. 단어만 알면 돼요. 평등배당 이 말도 나와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전부 경매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자, 그런데 똑같이 이제 3억 빌려줬는데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을 받았지만 또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 후순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Y 토지가 4억짜리고 이거는 경매 대가가 2억짜리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라는 게 뭐 금방 되면 좋은데 유찰되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 다 해야 된다. 하나만 해도 된다.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럼 이거부터 경매하면 매각해가지고 배당하면 되죠. 이건 나중에 경매가 또 배당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 시점이 같다 다르다. 시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시배당이에요. 서로 다른 시점에 배당한다. 이 말은 결국 일부 경매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자유입니다. 을의 자유입니다. 을의 선택이다. 자, 요거 경매했습니다. 이 사람 각각 1억이라 칩시다. 후순위 자리들이. 자, Y 토지 경매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저당권자 을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없다? 전액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법 조문대로. 그럼 얼마예요? 3억 다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소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돈 다 받았으니까. 요거 소멸이고 요것도 소멸이에요. 이거 지워줘야 돼요. 요거는 지우면 안 돼요. 1번 살려놔야 돼. (1-1) 넘겨받아야 돼. 요 1번을 지우면 안 돼요. 채무자는 1순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지우도 요거는 지우면 안 된다고요. 1-1로 해가지고 정의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어요? 남의 자리 대신 들어가는 건 뭐예요? 대위. 선순위자입니까? 후순위자입니까? 후순위잖아요. 어느 부동산의 후순위입니까?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법 조문에는 차순위. 후라는 게 다 하잖아요. 차는 두 번째잖아요. 차순위 저당권자 누구예요 지금? 정이잖아요. 정은 동시배당했더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받은 거 1억이잖아요.
공식은. 요 범위 내에서 초과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을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됩니까? 정의. 을 지위에 1번 을 자리에 대위한다. 차순위자 대위 되나요? 어느 부동산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대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위 들어간다. 경매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되신다. 자, 이 법 전문은요 금방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은 물상 보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없을 때 이야기다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나요 지금? 이 둘 다 채무자 부동산 1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요거 딱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판례가 뭐가 다른지 안다. 판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